오늘은 페낭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집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는 에어비앤비로 월세를 구하죠.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 렌트가 가능한 곳이 꽤 있어서 발품을 해보기도 하는데, 치앙마이는 발품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지만 페낭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. 그럼에도 이제 발품을 한 이유는 이제 실험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이제 에어비앤비로 어차피 30일 정도 어느 정도 가격선에 구할 수 있겠구나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지만, 발품을 해보면 현지가가 얼마인지, 그리고 에어비앤비랑 이제 발품이랑 좀 비교를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지낼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동네 분위기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. 구글로 이제 동네 분위기를 좀 살펴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품을 하면서 여기 이 렌트할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콘도, 레지던스가 동네 분위기도 괜찮구나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발품을 했는데 이때 이제 좋은 거는 길 잃기가 좀 좋아요. 30일 동안 뭐 어디를 가든 하겠지만 어쨌든 좀 미리 한번 체감을 해보는 거죠. 뭐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, 뭐 스쿠터 연습도 할 수 있고. 제가 이제 생각했던 페낭에서 집 구하는 기준은 뭐였냐면,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정해놨어요. 이 안에서 집을 좀 구해봐야겠다. 사람 인원수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루시랑 같이 가기 때문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머물 수 있는 집을 구했겠죠. 가격이 50에서 80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그 정도는 서울에서도 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페낭 왜 이렇게 한 달 살기 월세집이 비싸지? 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.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에어비앤비로 막 30만원대, 40만원대 집을 좀 구해봐도 조지타운에 적당한 집이 나오질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50에서 이제 80 사이로 좀 기준을 정해놓자. 그리고 그 외적인 기준들은 좀 개인 취향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창문이 굉장히 커야 된다든지, 그리고 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, 침대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뭐 주방 같은 경우는 뭐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, 동남아 같은 경우는 외식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건 괜찮고, 아니면 뭐 수영장은 딸리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고, 뭐 그런 어떤 자잘자잘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발품을 하면은 시간 절약이 좀 많이 돼요. 왜냐면 어쨌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, 내 예산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기준의 집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죠. 그게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집을 구하는 거죠. 루시랑 둘이서 스쿠터를 타고 정말 하루 왼종일 정신 빠지게 발품을 했어요. 어떻게 하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요. 나름 그동안 이제 쌓은 어떤 그 정신력이 있는지 뭐 말이 통하든 아니든 부딪혀 보게 되더라고요. 혼자 사는 집을 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? 근데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싼?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50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50, 60, 70 50 밑으로는 집을 못 봤던 기억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이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혼자서 쓸 수 없는 규모의 집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. 뭐 셋이서 살아야 된다든지, 그러니까 방이 막 2개, 3개인 큰 집을 보여주니까 만약에 혼자서 이게 페낭에 온 디지털 노마드라면 가격적으로도 부담도 되고, 이렇게까지 넓은 쓸데없는, 나 방 다 쓰지도 않는데 그런 집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. 물론 이제 하루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집이 조지타운의 모든 집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, 어쨌든 둘러봤던 집이 한 6군데에서 7군데였는데 원하는 가격대도 없고
방이 3개짜리이긴 한데 되게 좋았어요. 가격도 뭐 방 3개에 그 정도 가격이다 하면은 괜찮았는데 우리는 둘이니까 둘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나 혼자 왔다라고 하면 이 집이 이제 너무 큰 거죠. 스쿠터 빌렸던 그 장소가 H 레지던스였기 때문에 스쿠터 기다리는 김에 한번 집도 들어가서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. 말 안 통해도 뭐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. 엄청 난거에 들어갔는데 거실이 왜 이렇게 넓어? 바다가 엄청 잘 보이고 막 벽면 자체가 다 막 유리에다가 방을 또 보여주는데 방도 되게 깔끔하고 방 안에 이제 침대 2개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안에 욕실 있고 그리고 거실은 이제 공용이었고요. 공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110만 원, 108만 원이거든요. 엄청 비싼 거죠. 집 자체는 좋은데. 탕정 파크 콘도라는 곳인데 여기가 조지타운이긴 한데 좀 시내에서 약간 외곽이라 뚜벅이 생활로는 불가하고 이제 스쿠터나 차가 있어야 지낼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좋았어요.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뷰도 엄청 좋고 그리고 집이 너무 커. 막 방 3개에다가 거실이 또 왜 이렇게 넓어. 근데 이제 별로였던 이유는 집이 그냥 정말 뭐 영감을 받기에는 좀 부적절, 뭐라고 해야 돼? 이게 좀 그냥 가정집. 구글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았던 곳인데 더 썸머 플레이스거든요. 제 발음이 이상했죠? 더 썸머 플레이스라는 콘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93만 원. 안에 구경도 안 했어요. 그냥 가격 듣고 너무 비싸다. 이럴 바야 그냥 에어비앤비로 구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지는 않았죠. 근데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어요. 만약에 우리가 만약 3명이었으면 방을 구경했을지도 몰라요. 그러면 어쨌든 개인마다 한 30만 원씩만 쓰면 되니까 그 정도로 좀 좋은 위치와 뷰를 가진 공간이었는데 비싸서 보진 않았죠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페낭 3곳, 뭐 에어비앤비 3곳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제 머릿속을 굴려야 되잖아요. 뭐가 제일 나을까? 근데 결론적으로는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했어요.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에어비앤비가 가성비가 더 좋은 거예요. 에어비앤비로 이제 구했던 집들이 루시랑 제가 이제 2명이니까 방 2개짜리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0에서 70 정도로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었거든요. 게다가 발품을 하면 디파짓 있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따로 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. 페낭은 만약에 뭐 3개월 살 게 아니라면 1개월 산다는 가정 하에는 에어비앤비가 차라리 낫겠구나. 어쨌든 좀 오래전부터 에어비앤비로 좀 방들을 리스트업하면 더 좋은 집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닥치고 여기 아니고 바로 앞에 그 일자가 닥쳐서 날짜가 다가온 다음에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뭐 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리스트가 별로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나중에 페낭을 가면 그냥 미리 한 1개월 전, 2개월 전부터 방들을 좀 리스트업하고 방을 찾지 않을까. 발품을 할 때 시작하기 어려우면 구글 지도를 활용해라. 에어비앤비는 그냥 도시 선택하고 조지타운 선택하고 이제 집을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몸딸랑 있고 온라인에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. 그럴 때는 구글 지도를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. 뭐 콘도, 레지던스, 뭐 호텔로 치셔도 돼요. 호텔도 뭐 30일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집들을 좀 미리 봐요.
그럼 거기 가격이 나오는 것도 있고 가격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 괜찮다 싶은 거, 더 좋은 건 리뷰까지 남겨져 있으니까 그걸 좀 리뷰랑 위치랑 동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공항에서 좀 리스트업을 해도 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어쨌든 호텔에 머무실 거잖아요.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무실 테니까 그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. 몸이 움직이기 전에. 그러면 나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? 발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?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좀 치앙마이에 되게 좀 특이했던 점이긴 한데 두 번째 팁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로 비교를 할 때 텍스 12%를 추가해라. 이게 이제 페낭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호텔이든 게스트하우스든 12%의 텍스가 붙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도시관광세 식민깃이랑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대요. 이게 11링깃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돈의 11링깃이었고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2%의 텍스가 붙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되게 호텔 이렇게 막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거 가격 괜찮고 가성비도 괜찮다 싶어서 12%로 붙이면은 결국엔 돈이 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.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집을 구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그 환경, 뭐 벙크베드라든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그 공간이 3, 40이고 호텔로 하면 돈이 더 50만 원 이상이 되겠죠. 그럴 바에야 그냥 이제 에어비앤비로 또 구하는 게 나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짧은 기간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한 달 살기를 할 때는 최적의 어떤 선택은 에어비앤비가 아닐까. 또 세 번째 팁은 한 달 살기 물가를 조금 이제 체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 명이라면 이제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. 발품을 해도 에어비앤비로 해도 이제 그 정도의 집들이 나열이 되고 근데 뭐 운이 좋으면 40만 원대도 있기는 있어요. 왜냐면 예전에 제가 페낭을 미리 검색했을 때는 40만 원대의 집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조지타운이 아니라면 뭐 또 40만 원대의 집을 구할 수가 있죠. 근데 30만 원대는 정말 집들이 정말 이상했어요. 물론 현지 사시는 분들은 30만 원에도 충분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정처업이 떠도는 사람은 그 정도 가격에 페낭에서 집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제 2명이라면 60만 원에서 80만 원대에도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. 그럼 이제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한 3, 40인 거죠. 그리고 3명이라면 한 120만 원? 120만 원 정도면 정말 좋은 집에 방 3개짜리 집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에어비앤비로도요. 그래서 만약에 페낭을 간다면 혼자보다는 만약에 지인이나 같은 어떤 디지털 노마드라면은 3명이서 좀 짝을 이뤄서 집을 구한다면 좋은 집을 좀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. 결론을 좀 내보자면 페낭에서 한 달 살기 집을 구할 때 발품을 하는 건 좀 굉장히 쉽지는 않다. 그리고 발품을 하나 에어비앤비로 하나 가격 대비 크게 차이가 없고 그럴 바에야 뒷바짓을 내지 않는 에어비앤비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한 명이라면 그냥 에어비앤비로 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. 한 달 동안 지낸다고 하면 만약에 3개월 지낸다라고 하면 좀 다른 가정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2명이라도 저는 에어비앤비로 추천을 드려요. 뭐 발품에서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동 대비 어차피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 구해라. 그리고 만약에 3명이라면 하루 정도 좀 일정을 빼서 발품을 만약에 스쿠터가 2대라면 발품을 해서 에어비앤비랑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입니다. 페낭에서 발품했던 집들은 사실 이렇다
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소개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향후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둘러봤던 집들을 좀 리스트업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 오늘 했던 페낭에서 집을 구할 때 발품인지 에어비앤비인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안녕.